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연 언제쯤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관심을 표명해온 바티칸 교황청에서 3년 동안 활동한 200만 전 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론인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렇습니다. 지내셨고, 그리고 이 바티칸에서 우리 외교관으로서 교황청 대사를 지내시고 이번에 돌아오셨는데 이 이력들이 그렇게 접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적성에도 안 맞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가톨릭 그 신앙 생활하고 신학 공부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1년 가까이 그 캄보디아에 에서 활동하시는 가톨릭 사제 수녀님들과 함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와서 교리신학원에서 2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 자격증도 따고 교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했죠. 그래서 그쪽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도 잘 아시는 분이고 교황청도 잘 알고 신학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 교황청과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하는 가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접점이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수락해서 살다 왔습니다. 바티칸 가시면서 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그것에 환기하고 또 교황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본인의 가장 큰 책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3년의 그 대사로서의 활동 기간이 끝난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그 다짐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행하셨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글쎄요, 제 평가를 제가 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제 스스로는 이제 뭐 임명권자인 저 대통령의 그 뜻에 좀 부합해서 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요. 그 교황청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넘습니다만은 그 이전 정부까지는 그 교황청 대사를 거의 액세서리 취급을 했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주변 4개 강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특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출범을 알리고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때 플러스 1로 교황청에 특사를 보냅니다. 플러스 1로. 그러니까 교황청을 평화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삼았던 거죠. 그리고 저보고 이제 그런 그 대통령 참모들이 당신이 거기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 특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달라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교황청, 구체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 나름대로는 뭐 잘했다고 평가합니다만 제가 저를 평가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티칸에 공식 방문을 했을 때 이게 당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열렸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 그게 교황님과 그 바티칸의 그 관계자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게요. 특정 국가의 원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나라의 주요 현안을 미사의 주제로 삼아서 미사가 열린 경우는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때 생중계를 담당했던 바티칸 TV의 국장을 만났을 때 지금 화면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렇죠. 미사 모습입니다. 만났을 때 그 바티칸 측에서 그 무료로 그 영상을 찍어서 송출해 줬는데요. 그 바티칸 국장 말씀이 참 기억나는 게 그분이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그 미사를 많이 중계를 합니다. 성탄절 때도. 그런데 그때는 특정 국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만 송출한 거죠.
한국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가 40년 동안 근무했지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관심과 지지 의사를 나타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시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초청장 보내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제약이 많겠지만 예. 지금도 떠나오실 때도 교황과 마지막 이임식 하면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런 의지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임장 제정할 때도 그 의사를 제가 물어봤고요. 네. 방북 의사 그때도 여건이 되면 가시겠다 했었고 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소노 디스포니에 빌레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I am available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긍정인데요. 그렇게 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많아서 2임차 인사했을 때도 갔을 때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2년 전에 소노 디스포니 빌레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 유효하십니까? 했더니는 당연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교황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함께 와서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는 보레이 안다레. 그 영어로는 I would like to go. 나 가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지금이라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주면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잘 알다시피 교황님을 초청하는 방문을 초청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워낙 교황님이 좀 그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죠. 네. 시쳇말로 있어서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골라서 가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근데 제가 갖는 그 느낌으로는 북한에서 지금이라도 초청장이 오면은 아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제일 먼저 가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황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마지막 산물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정착되었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 직결돼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네. 그분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분이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을 하시고 교우장을 하실 때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수녀들이 가서 봉사해줬죠. 그 꽃동네 에서 또 참 어려운 분들 봉사했죠. 네. 거기 있는 교민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한국에 대해서 팬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한국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서 일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지게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만은 교황님께서 그 아르헨티나 계실 때부터 그런 게 있었고 또 교황청 오셔도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참모들한테 저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 외교적 지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 방향 이걸 수시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교황님만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모들, 외교 장관이나 그 우리 담당 먼시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교황님한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말 훈풍이 한반도에 정말 봄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최고조까지 이르렀다가 지금은 그 훈풍이 다시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와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야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실제로 방북을 할 수 된 기회를 또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그 바티칸의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 오셔서 그 교황님이 그 방북 수락 의사를 사실상 밝혔을 때 그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냈습니다. 산테지디오라는 그 교황청 산하의 그 국제 자선 단체가 그 활동하고 있는데 그 회장이 거기 갔을 때 북한의 그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의 그 상임위원장이 불러서 환대하고 사진 찍어서 또 릴리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평양 사무소 개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하노이 회담 직전이 있는데 그때
그 로마의 저 라테나노 대성당에서 네. 산테지디오 50일 창립 50일에 기념 미사와 리셉션이 있었는데 저를 갔습니다. 그때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들이 다 왔습니다. 그때 대리 대사도 오셨고 저도 그 서기관도 왔고 아주 10여 분 동안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 딱 맹각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과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기후변화 협상, 기후변화 문제를 할 때 남이 문제 가지고 결이 달라서 많이 서먹서먹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는 결이 같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네. 그리고 그 미국과 쿠바를 수교해준 중재해준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밝혔었고 카스트로 의장도 밝혔습니다. 그때 그 바이든 부통령께서 외교통이지 않습니까? 네. 실무 협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교황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서 결이 같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거고 또 때마침 내년 가을에 G20 정상회의가 예. 로마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로마에 가실 거고 바이든도 가실 거고 그 교황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잘 아시겠지만은 바티칸과 교황청과 수교황 국가 정상이 로마에 오면은 교황청을 들려서 교황을 만나고 가는 게 중요한 외교 관례입니다. 그렇겠죠. 강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만날 거고 교황을 우리 대통령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제 느낌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뭔가 두 분한테 그 협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제 생각만이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또 그런 기대감이 샘솟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외교의 발전 그리고 한국 가톨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교황청 대사 이백망 전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